예, 우리 시장이 올해 1월이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웠기 때문에요. LG엔솔 수급도 있었고 선반영이 좀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강하게 갑니다. 코스닥이 1%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도 2,700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점검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시장 진단 그리고 히든밸류 종목들 변함없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사실 언제 해소될지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러시아가 뭐 여기저기서 퇴출을 당하면서 MSCI 지수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높고 수급 면에서는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먼저 우크라이나의 리스크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지금의 영향들 혹은 앞으로에 미칠 영향들 어느 정도로 체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어떤 글로벌 이슈가 너무 지금 많이 생기는 네. 상태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많은 이런 어떤 나비 효과에 의한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 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너무 매크로한 거에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을 다 잴 게 아니라 이제는 슬슬 매수에 좀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접근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에 우리가 2월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3월에 있을 금리 인상,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일 거라는 그런 기대. 거기에 이제 전쟁 이전에 굉장히 불안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됐건 간에 하나 둘씩 악재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오히려 안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쟁이 확전이 되면서 미국이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그러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제재를 강도를 높이면서 이제 압박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러시아 MSCI 지수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퇴출되는 거 아마 좀 뭐 기정사실화 돼 있긴 한데 만약에 거기서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외국인 수급이 적게는 4조에서 많게는 한 8조 정도 수준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MSCI 그 EM 지수의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가 네. 3% 정도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빠질 만큼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대형주 위주로 그 만약에 MSCI 지수에 그 외국인 물량이 들어온다면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겠지만 결론적으로 대형주들의 어떤 자리를 잡아주면 물론 거기서 뭐 3천 이상까지 땡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버거운 수급이긴 하지만 일단 대형주를 잡아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비트코인의 급등. 예, 그러니까 이게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면은 때리는 쪽 말고 맞는 쪽에서도 어떤 자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안정화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해외로 빼나가기도 되게 어렵게 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제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블록체인이 좋아진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 이하에 있는 여러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그런 코인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그 관련된 산업들도 되게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게임주들도 굉장히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매크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걸 다 꼼꼼히 체크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보고요. 사실 예측도 불가능하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중요한 건 각 개별 종목들을 보면 이미 최악의 사태를 대비했을 때까지 주가가 지금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그런 주식들을 장이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한 2월까지는 좀 약간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좀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3월 금리 인상도 원래는 50bp, 그러니까 0.5%를 올린다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예측한 게 나왔는데 이제 50bp 이상을 올리겠다는 것은 이제 빵이 됐습니다. 이제 예측한 사람이 전혀 없고요. 네. 99% 정도가 이제는 25bp 그러니까 0.25% 정도 올린다는 거고 원래는 그 전에는
올리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어요. 100%로 그냥 없었는데 그런 소수의 의견도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의 아이러니인데 뭔가 악재가 터지고 최대치로 그것들이 반영되는 구간에서 주식들은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개별주 종목들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 빠질 때 이제 사실 좀 겁이 나잖아요. 더 빠질까 봐. 근데 시장도 분위기 안 좋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 2월의 시각이 이사님이랑 우리가 계속 시장을 점검했지만 매우 사실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현업에 계신 분이 보수적으로 본다는 게 괴롭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좀 변화들이 좀 있다. 네. 제가 하워드 막스 얘기를 가끔 해드리잖아요.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라. 알 수 없는 거 말고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기업 사이드가 많잖아요. 거시 사이드보다는요. 그런 점에서 이사님의 시각이 좀 아직 장은 얼어붙어 있지만 기대가 되는데 그럼 3월 시장은 그렇다고 사실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3월 시장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장을 네.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펼쳐놓고 이 어떤 충족치를 다 채우면 투자해야겠지라고 접근하시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와 있다고 보고요. 3월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장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부수되는 많은 그런 발생되는 그런 나비 효과로 나오는 산업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의 종목들 좀 위주로 가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사실은 너무 매파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불안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약간 3월 시장은 악재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뭐 지수가 흘러내릴 때, 1월처럼 흘러내릴 때는 뭐 좋은 종목이고 뭐고 없어요. 다 밀려버리니까 눈 뜨면. 근데 지금 이제 기업을 좀 종목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영목 이사님의 히든밸류 종목 오늘 두 기업을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방산 우주항공 쪽으로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셨군요. 네. 사실 좀 오늘 요 종목 어제 이제 종목 선정을 한 건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빠진 종목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오른 종목을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방금 전에도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 말씀드렸는데 주식은 이제 제가 관심으로 갖고 오는 종목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좀 꼭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 뭐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선 말씀드리겠고요. 그 지금 이 두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두 종목을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취향의 차이인데 방산주를 왜 지금 봐야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단순히 우리가 전쟁 관련 테마 전쟁 관련된 테마주로 항상 하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냥 테마성으로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리레이팅을 봐야 된다. 왜냐면 그동안에 방산주들이 꾸준히 잘해온 건 맞지만 업사이드는 없잖아요. 왜냐면 뭐 전쟁이 어디 막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떤 이런 그 방산 부분에다 투자가 돼 있는 상태고 그걸 국산화하기 위해서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고 그런 것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최근 한 2, 3년 사이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유럽이라든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냉전 체제가 지난 이후에 이제 뭐 전쟁이 이제 위협이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군비를 늘린다든지 오히려 군비를 축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잠자고 있던 유럽이 깨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예로 지금 독일이 바로 그 국방비를 증액을 했잖아요. 전체 GDP의 1.2%의 그 국방비를 2%까지 늘리겠다. 아니 뭐 별로 늘리지 않았네 하지만 독일입니다. 그게 뭐 100조 이상이 아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독일이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다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도 군비를 좀 더 강화해야 됐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뜨끔할 거랍니다. 뜨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방산주들은 막혀있던 이런 방산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는 특히 이제 군비 관련돼서
방산 관련돼서는 뭐 글로벌 1위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뭐 미국 1위고요. 2위가 러시아 정도인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무기를 수가 없겠죠. 수출을 못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혜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모멘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그냥 주식은 안 하시더라도 뉴스 보면 아실 거예요. K9 자주포. 진짜 명품이거든요. 네. 이미 그 데이터를 보면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 글로벌 점유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에서 50% 정도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누적 수주액이 한 1조 5천억.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주권이 나왔습니다. 한 20년 동안 1조 5천억 정도를 수주를 받아와서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3조 정도의 지금 수주가 지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꾸준하게 개량하고 그 연구 발전을 시켜왔던 이런 그 산업 부분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먹거리를 자리 잡은 상태에서 특히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라든지 동유럽 국가에 수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사일보다는 자주포가 좀 방어적인 위치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의 100%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100% 자회사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하나 디펜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정도인데 영업이익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익단이 높은 회사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분야에도 그래서 그렇죠. 우주항공주도 굉장히 좋을 때는 이제 방산이 안정적으로 그 돈을 벌어주고 우주항공 쪽에 이제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본업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본업이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지금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향후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추세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방산주들을 단순히 어떤 전쟁 관련 테마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리레이팅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건 맞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성능 좋은 네.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물론 단기적으로 한 뭐 2, 3일 동안 왜냐하면 좀 미국도 럭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장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수직으로 지금 각을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 분위기가 좋다고 한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전체 방산주 중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취향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주항공 분야까지 본다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LIG 넥스원은 뭐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목표가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7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중간 지주사 형태다 보니까 작년에 21년도가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비방산 부분에서 작년에 굉장히 그 실적이 많이 나오면서 20년보다 21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비방산 분야가 약간 슬로우해지고 아시겠지만 우주항공 분야로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는 성장이 없어요. 근데 올해 받아놨던 수주들이 이제 23년부터 발생이 되면서 23년부터 다시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산과 우주항공의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면 된다고 하지만 보시는 게 맞지만 약간 실적 베이스로 본다고 하면 물론 전체 실적 단위했을 때는 뭐 밸류가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리레이팅의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출 얘기 이게 방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동안은 내수잖아요. 제한된 수요였는데 수출을 한다. 그다음에 우주항공 분야가 있다는 건데요.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사실 LIG 넥슨이 먼저 좀 포문을 열고 지난번에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LIG 넥슨 포인트도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LIG 넥슨은 아시겠지만 천궁. 천궁도 뭐 LIG 넥슨 모르셔도 천궁 얘기는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천궁이 이미 이제 본 궤도에 지금 오른 상태고요. 특히 이제 LIG 넥슨이 지금 좀 더 오늘 장에서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천궁의 이제 그 뭐 후속 모델은 아닌데 같이 판매하는 그 미사일인데
그 현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 보시면 그 제플린에 대한 어떤 제플린 미사일에 대한 어떤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 탱크 잡는 미사일이죠. 그 한 발 발사하는데 1억이거든요. 네. 근데 탱크라 장갑차 같은 걸 효율적으로 그 파괴를 하면서 굉장히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현궁이라는 게 바로 이 제플린의 어떤 가성비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가격은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성능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런 동유럽 국가라든지 국방 예산이 적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천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중동 쪽에서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고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조 정도 수주받고 천궁 수주액은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11조가 달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LIG 넥슨은 하나 에어로시스템과는 달리 올해도 이제 천궁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좋아지고요.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실적이 좋아지는 상태에서 향후에 이제 어떤 이 방산주들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과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은 LIG 넥슨 그러니까 순수 방산으로만 하실 거면 LIG 넥슨이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주항공까지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약간 취향의 문제인데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는 쪽을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원 정도를 잡고 매매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시장 흐름하고요. 이제 좀 종목을 고르면서 공략에 나설 때가 됐다. 오늘은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된 쪽 얘기를 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